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건설업 하청업자 만수 씨의 씁쓸한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변한 그날을 지나 우리는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2023년 가을,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는 재개발 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내려지고 오래된 집들이 철거를 기다리며 굳게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 동네 한복판에서 건설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만수 씨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만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민규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30년 전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수야, 오랜만이다. 재개발 현장 북쪽 모퉁이, 우리가 어릴 때 타임캡슐을 묻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니? 거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있다. 꼭 찾아봐라. 그리고 진실을 알아줘. 마이너스 민규. 편지를 다 읽은 만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달라는 마지막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25살의 만수와 민규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죠. 당시 만수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었고 민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틈틈이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어요. 만수야, 우리 언젠가는 꼭 큰 사업을 해보자. 내가 건설 쪽 일을 잘 아니까 나는 투자나 사업 기획을 맡고 말이야. 민규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수도 그런 민규의 말을 믿었어요. 실제로 민규는 똑똑했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도 남달랐고 사업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둘은 타임캡슐을 묻으며 이런 약속을 했었죠. 민규야, 20년 후에도 우리 친구일까? 당연하지. 우리는 평생 친구야. 그때까지 서로 성공해서 이 타임캡슐을 함께 파자. 그때 묻었던 타임캡슐에는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수는 큰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썼고, 민규는 만수와 함께 성공해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겠다고 적었어요. 그런 민규가 1994년 초 만수에게 흥미진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수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 서울 외곽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땅값이 쌀 때야. 지금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최소 10배는 오를 거야. 민규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투자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투자 금액은 2억 원이었고 이를 위해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죠. 우리가 5천만 원만 마련하면 이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만수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만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민규야, 그런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월급쟁이인 내가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내 부모님 집이 있잖아. 그걸 담보로 잡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어차피 몇 년 후에는 몇 배로 불려서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규는 계속 설득했어요. 만수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인생을 바꾸는 법이지. 우리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규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그런 민규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만수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 투자를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만수의 사촌 형인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은 그때 이미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형으로 통했어요. 그런 만철이 만수의 투자 계획을 듣고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수야, 그 투자 절대 하지 마. 너무 위험해.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니 정신이 나갔어? 형, 민규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요. 만수야,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어. 특히 그렇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더더욱 의심해봐야 해. 하지만 만수는 만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자신의 성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은 이미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만철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인 만수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거든요. 결국 만수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민규가 직접 와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자 마음을 바꾸셨어요. 민규의 말솜씨와 준비된 자료들이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수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면 부모님께도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만수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고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민규에게 맡겼어요. 투자가 시작된 첫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민규는 정기적으로 만수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했고 실제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만수는 안도했고 만철의 걱정도 기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규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쁘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민규야, 요즘 왜 연락이 안 돼? 투자는 잘 되고 있는 거야? 만수가 간신히 연락이 된 민규에게 물었지만 민규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어요. 아, 만수야.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투자는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민규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며칠 후에 터졌습니다. 만수가 민규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급하게 민규의 집을 찾아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후였고 이웃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절망에 빠진 만수는 급하게 투자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규가 말했던 투자처와 펀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것을. 그날 밤 만수는 만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맞았어요. 민규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만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야지. 하지만 수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었고 부모님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부모님은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고 전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가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특히 만철이 가장 분노했어요. 만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모부, 고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리다니.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잖아. 만철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만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만수야, 형이 도와주고 싶어도 이건 너무 큰 금액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판단력 없이 행동할 줄 몰랐어. 당분간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만철의 말에 만수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몇 년 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만수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실망의 눈빛을 만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만수는 그 후 3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살았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현장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10년 전에는 자신만의 소규모 하청업체를 차렸어요.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민규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 배신의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어떻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만수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큰 분노가 치솟았어요. 가끔은 민규를 찾아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여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만철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만수를 멀리했어요.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그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어느새 55세의 중년이 되어 있었고 민규는 기억 속에 영원한 배신자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민규의 편지가 온 겁니다. 그것도 진실을 알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2023년 가을, 만수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는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만수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큰 기회였습니다. 민규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만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타임캡슐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호기심과 분노,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장소는 재개발 부지 북쪽 모퉁이였습니다. 어릴 때 민규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30년이 흘렀지만 오래된 느티나무와 돌로 표시해둔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만수는 현장에서 가져온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1시간 정도 파자 드디어 작은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상자는 아직 견고했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중학생 때 쓴 편지, 민규가 중학생 때 쓴 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민규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수는 먼저 최근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30년 전의 민규 필체와 똑같았지만 조금 떨려 보였어요. 만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2013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이 편지는 죽기 전에 미리 써둔 거야. 30년 동안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나는 너를 배신한 적이 없어.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1995년 봄, 내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이래. 우리가 투자하려던 그 회사는 사기 회사였어. 나도 모르게 사기에 당한 거였지.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너의 돈을 투자한 지 2달 후였어. 처음에는 나도 그 투자가 진짜라고 믿었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투자처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주지 않고 수익 보고도 미루기만 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였던 거야. 만수야,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사기에 말려들게 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어떻게든 너의 돈을 되찾아야 했거든.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기꾼들을 찾아다녔어. 경찰에도 신고했고 사기 피해자들과도 만나봤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 내가 직접 5천만 원을 마련해서 너에게 돌려주기로 한 거야.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그동안 너를 만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나를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 결국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지기로 했어. 집도 팔고 사업도 정리해서 돈을 마련했지. 그리고 너 몰래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넣어뒀어. 원래는 직접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만수야, 나는 비겁한 친구였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 통장에는 5천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가 들어있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그리고 사과의 표시로 조금 더 보탰어. 이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만수야,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너는 내 평생 최고의 친구였어. 그 우정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꼭 기억해줘. 마이너스 민규. 만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규는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30년간의 이자, 그리고 민규가 추가로 넣은 돈까지.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민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임캡슐을 정리하며 일어서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만수가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누구세요?
왜 여기서 지켜보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만수 아저씨. 저는 만진이라고 합니다. 만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철의 아들이라니, 사촌 조카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만철이의 아들. 그럼 넌 내 조카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만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아저씨가 이곳에 올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만철이가 나를 보냈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30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했는데. 만지는 만수에게 다가와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버지는 30년 동안 아저씨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타임캡슐의 존재도 알고 계셨죠. 뭐라고? 만철이가 타임캡슐을 알고 있었다고? 네. 민규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다고 해요. 만진의 말에 따르면 2013년 민규가 암 투병 중일 때 만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민규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 만수 아저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직접 말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만철이는 30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저씨를 도우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지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철이 20년 전부터 이 재개발 지역의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게 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개발될 거라는 걸 일찍 아셨어요. 그리고 그 수익을 아저씨와 나누고 싶어 하셨죠. 왜 그런 일을? 나는 가족들에게 피해만 끼쳤는데. 만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30년 전 일을 후회하고 계세요.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것, 그리고 아저씨가 어려울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을 말이에요. 만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만철이 계속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만철이는 그때 나를 매정하게 대했어. 가족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잖아. 그건 아저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다른 친척들이 아저씨를 너무 심하게 비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아저씨가 더 상처받는 걸 막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진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만철이는 지금 어디 있어? 왜 직접 오지 않고 너를 보낸 거야? 만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촌 형이 치매에 걸렸다니.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만지는 만수에게 요양원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틀 후 만수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만철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서 만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어요. 만수를 보자 만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수야, 정말 온 거구나. 만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형, 오랜만이에요. 만수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사촌 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앉아라. 할 이야기가 많다. 만철은 만수를 자신 옆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만수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만철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형이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아니야. 내가 30년 전에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더 많이 도와줬어야 했고. 만철은 30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만수의 투자를 반대했는지, 그리고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는지. 그때 다른 친척들이 너를 너무 심하게 비난했어. 특히 큰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거든. 나는 내가 더 상처받는 걸 막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형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건 결과론이야. 너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만철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만수 가족이 겪은 고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죄책감,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안타까움. 나는 내 부모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 조의금만 보내고 뒤에서 지켜봤지.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 익명으로 온 큰 조의금이 만철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걸. 형이 그때 조의금을 보내주신 거였군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직접 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면목이 없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명확해졌어요. 형, 민진이 말로는 형이 재개발 땅도 사두셨다면서요?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사뒀어. 재개발 정보를 일찍 알 수 있었거든. 그 수익을 너와 나누고 싶었어. 왜 저를 위해 그런 일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고.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원망한다고 생각했던 형이 사실은 계속 자신을 걱정하고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형,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만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는 가족이잖아.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형.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그날 이후 만수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아가 만철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만철은 약속대로 재개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만수에게 주었습니다. 만수는 그 돈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규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규야, 미안해. 너를 30년 동안 오해했어.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무덤 앞에서 만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민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친구의 진심을 다시 느꼈습니다. 민규의 가족들도 찾아갔습니다. 민규의 부인은 만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만수 씨, 남편이 돌아가기 전까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는다고요. 정말요? 민규가 그런 말을? 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죠. 민규의 부인의 말에 만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재개발 부지 한쪽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만수가 제안하고 만철이 후원한 우정과 화해 기념공원이었어요. 공원 한쪽에는 타임캡슐을 묻었던 자리를 기념하는 작은 조형물도 설치했습니다. 공원 개장식 날 만수와 만철 그리고 만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규의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만수는 개장식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공원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우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찾은 곳이거든요.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공원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는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오해를 넘어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만수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철과 함께 산책을 나온 길이었어요. 형, 우리가 만약 30년 전에 서로 더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수의 질문에 만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야. 우리는 그때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지.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을 느껴야지.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만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 치매가 더 진행되면 이런 대화도 할 수 없겠죠? 만수의 걱정에 만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추억만 만들면 되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가능한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형, 만약 민규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제야 진실을 알았냐고 웃으면서 말할 거야. 그리고 우리 세 명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고 할 거고. 만철의 상상에 만수도 웃었습니다. 정말 민규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만철을 요양원에 바래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만수는 30년 전 민규와 함께 썼던 어린 시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2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꿈은 큰 사업가가 되는 거야. 민규와 함께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때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린 만수의 글을 읽으며 지금의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은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민규의 어린 시절 편지도 읽어봤습니다. 20년 후의 나에게. 지금 나는 만수와 함께 큰 꿈을 꾸고 있어.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평생 친구로 남고 싶어. 민규의 글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우정과 화해 기념공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수가 후원하는 화해와 소통 프로그램의 발족식이었어요.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가장 소중한 친구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멀어진 채 지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만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20년째 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작은 오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서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수는 그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세요. 자존심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를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다시 한번 민규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지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민규야, 이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30년이 걸렸지만 우리의 우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만철이 형과도 화해했어.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내가 말했던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 진정한 신뢰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었지. 이제 나는 알겠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고마워, 민규야. 내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편지를 다 쓴 만수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민규의 무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평안히 쉬어, 친구야.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우정과 화해 기념공원에는 벚꽃이 피었어요. 만수는 만철과 함께 벚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만철의 치매는 조금 더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대화가 가능했어요. 만수야, 이 공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만철이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우정과 화해 기념공원이에요, 형. 아, 맞다. 좋은 이름이야. 우정과 화해라니. 만철의 말에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복잡한 감정들은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만 남은 것 같았어요. 형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만철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참 예쁘다. 새로운 시작 같아. 만수도 함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만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연들 속에는 때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화해도 있겠지. 자신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어요. 특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그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 보편적인 이야기 속에서 만수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해가 저물어가자 만수는 만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규와 만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린 채로 말이죠.
여러분, 만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드러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얻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수 씨는 30년 동안 가장 소중한 친구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오해는 잘못된 정보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민규는 친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만철 역시 만수를 걱정하고 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선의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해로 인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은 다른 것은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존심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만수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수 씨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만수 씨는 30년에 걸친 긴 여정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규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진심은 30년이 지나서야 만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만수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과의 화해로까지 이어졌어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은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혹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뤄둔 사람은 없나요? 오늘이 바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만수 씨처럼 3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직접 찾아가 보세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만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이라도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수 씨는 30년간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까요? 원망과 분노를 계속 붙잡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실 건가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수 씨의 입장이었다면 30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망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상황이 실제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일지도 모르고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 진실을 찾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화해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